안녕하세요. 시사반환대를 진행할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드루킹 파문이 보여주는 좌파 승리의 허구와 진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매크로, 댓글 조작, 경인선, 느릅나무 출판사,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라고 부르더군요. 최근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뒤집어 놓은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정의로운 촛불 민심의 대변자인 것처럼 행세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친노 친문 문재인 정권이 느닷없이 음모와 부정비리의 주역으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번 사건은 어떤 별다른 사전 조짐이 없이 갑자기 터져나온 평지 돌출형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집권 세력이 걸어온 행보를 꾸준히 지켜봐온 분들이라면 이번 사건이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진행되었던 거대한 움직임의 연장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흐름이 더 이상 감춰지지 못하고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이번 드루킹 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이 터져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이런 일을 예감하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이 사건을 권력형 선거 부정, 조직적 여론조작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비록 뚜렷하게 의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막연하게나마 우리 사회의 저변에 이런 거대하고 음험한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의식으로나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그때도 엄청나게 시끄러웠죠.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 역시 광우병의 위험을 강조하는 선동에 많이 현혹당했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고 또 메이저 언론들마저 광우병 공포를 부추기는 그런 기사를 많이 실었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런저런 과학적 근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제 인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진실을 외면하려는 그런 사람만 아니라면 누구나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광우병에 대한 무지 그 자체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정서가 더욱 중요한 문제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시 그 시위대가 이 광우병 시위대가 점령한 광화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과거 제가 반철에 운동할 때 그때 봤던 낯익은 얼굴들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중 한 친구와는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그 광우병의 공포를 조장하는 시대의 주장과 행동에 대해서 평소에 품고 있던 의문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에게 좀 털어놨어요. 좀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면 지금 광우병 공포는 매우 과장되어 있다. 지금 시대가 퍼뜨리는 정보와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고 비과학적인 주장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진보운동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신뢰가 걸린 문제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에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당신들 뭐라고 변명할 거냐. 그럴 경우 당신들은 모두 사기꾼이 되고 만다. 그런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에 대해 의문에 대한 그 친구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과학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대중의 분노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대중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박정희 전두환 그 엄혹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포갑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열혈 청년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주주의와 진실을 위해 싸웠던 그 순수와 열정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광우병 사태 당시 그 친구가 보여주었던 태도가 우리나라의 소위 좌파 진영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단순히 광우병 사태 당시 한 사람의 모습만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광우병 사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는 주장, 2012년 대선이 부정개표였다는 주장, 그리고 4년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사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의 거대한 루머와 여론 조작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이스라엘 잠수함에 의해 좌초됐다는 등 북한의 어뢰 공격을 부정하는 주장은 모두 권위 있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반박당했습니다. 지금 천안함의 북한 어뢰 침몰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어떤 지적 권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2012년 대선이 부정 개표했다는 주장을 담은 영화도 개봉됐었죠. 그 내용 역시 어이없을 정도로 황당한 논리에 근거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을 갖춘 대부분 시민들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보다 대중의 분노를 이끌어내고 대중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진실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목표는 과학이나 진실이 아닙니다.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존 국가 질서를 정복하고 레짐 체인지를 이룩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좌파 진영의 이런 루머와 유언비어, 여론 조작이 절정에 이른 것이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300여 명의 꽃다운 10대 학생들이 원통하게 희생된 이 사건은 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무질서와 혼란을 부추겨 레짐 체인지를 달성하려는 좌파 진영에게는 최고의 허재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이용해서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유언비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4년 동안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가져다 쓰고 몇 차례에 걸쳐서 특별위원회 등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 특별한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더 캐내야 할 진실이 있다면서 다시 또 이 사건으로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려는 시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은 거대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부모상보다 더 엄숙한 추모 분위기를 강요합니다. 옛날 임금의 국상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추모의 정서와 의전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루머와 유언비어가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온 결정적인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그 시간 누군가와 불륜을 즐기느라고 사건에 대처하지 못했다. 계획적으로 학생들을 인신공양 죄의에 희생시켰다. 국정원이 음모를 꾸며서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켰다. 지금 일일이 다 기억하기조차 힘든 온갖 루머가 이 사건에 대한 전 국민의 슬픔과 분노, 의문을 이용해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좌파의 그러한 시도는 사실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촛불 시위와 박근혜 대통령의 탈핵,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 그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월호 사건과의 관련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타 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유언비어, 루머 가운데 진실로 밝혀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좌파 세력의 승리는 진실이 아니라 기만과 거대한 여론 조작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이후 높은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건 바로 그들의 유언비어와 여론 조작의 위력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 세력의 승리는 그들의 집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권하여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것이 그들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집권 이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는 갈수록 추락하고 고용은 실종되고 대외 관계는 이 우방과 다른 나라들 포함해서 지금 계속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집권이 결국 정치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실패를, 현실에서의 실패를 루머와 여론 조작으로 덮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좀 약간 그런 표현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실조. 인생은 실전이야 존만아.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이것이 그들에게 우리나라 좌파 세력에게 루머와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집권한 좌파 세력에 들려줘야 할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만과 조작은 앞으로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국정 결과에 의해서 검증될 것입니다. 드루킹 사건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언비어는 정보가 통제되고 그 유통이 원활하지 않던 시대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언론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미처 언론이 다루지 못했던 진실이 유비통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입에서 입으로 유통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비통신의 상당수가 실은 진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것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감춰진 진실을 알고자 하는 대중들의 욕구가 그런 유비통신의 유통을 요구했고 또 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유언비어는 성격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정보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과잉, 특히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의 과잉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곡된 정보를 원하는 정서가 유언비어를 만들어냅니다. 진실 따위는 상관없고 어떻게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싶다는 심리가 왜곡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진실을 통해서 이 사회의 부정과 모순이 바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만해 체제를 뒤집고 자신들이 권력을 쥐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쥔 권력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진짜 의도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유언비어는 존재합니다.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나마 자신들의 억눌린 정의감과 분노를 표출시키고 싶어하는 소수 대중의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수의 정서가 사회 저변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B급 문화라는 것이 그런 정서의 표출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문화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왜곡된 정의감은 어디까지나 사회의 변방이고 소수로 그쳐야 합니다. 그런 왜곡된 정서가 사회의 주류가 되고 다수가 되고 공식적인 담론의 위치를 차지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이미 본격적인 와해의 단계, 무너지는 상태에 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월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루머 전문가가 공중파 방송에 등장한 것이 모두 그 와해의 시그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의 측근이자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라는 김경수가 댓글 공작 논란의 한가운데에 쓴 것이 바로 현재 집권 세력의 본질과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사기와 기만과 억지와 땡깡과 떼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멀쩡한 나라, OECD 회원국에다가 전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의 권력을 그런 수단을 통해서도 내다봐야 할 수 있다는 생생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진정한 메시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거꾸로 서 있습니다. 팽형수를 빼버려서 벌렁 뒤집힌 세월호의 모습이 바로 상식이 뒤집혀버린 대한민국의 지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유언비어와 여론조작에 취약해진 것에는 그동안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해왔던 보수 세력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그들이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좌파의 허접한 여론조작이 먹혀드는 분위기로 이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에 실패했다 해서 좌파의 기만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더욱더 말해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희망을 봅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분노와 반발은 이 나라의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정상적인 판단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곡과 기만, 루머와 유언비어가 언제까지나 우리 국민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론을 조작하고 소통이 아닌 쇼통으로 대중을 기만해도 진실에 힘 앞에서 그러한 꼼수는 폭로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을 그 자리에 올려줬던 권력의 자리에 올려줬던 그 무게에 의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